여기서 말하는 직무 관련 일 경험이라는 건 경력직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급여를 받지 않고 한 형태의 그런 것들을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경력은 이제 급여를 받는 형태에서 쌓아왔던 것들 경력이라고 하거든요. 인턴이라고 하면 급여를 받아요. 경험은 급여를 안 받는 거라고 했잖아. 경력은 급여를 받는 거라고 했고. 근데 일경험 인턴이라고 해가지고 3개월, 5개월 내에 그런 인턴들이 있어. 그것도 일경험으로 치는 거지. 그리고 또 유사하게 또 일경험으로 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무 관련 일경험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가 직무 관련 일경험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대기업은 아직 그래도 스펙 위주로 뽑지 않나요?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계기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우리나라 산업까지 이제 들어가야 돼. 쉽게 이야기하면 이전과 달리 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워졌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을 간단히 보면 기업이 성장을 할 때 투자를 해야 성장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설비 투자랑 사람 투자밖에 없는데, 설비 투자는 뭔가 눈에 보일 때 이제 할 거잖아.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데려와가지고 만들 수 있을 때. 근데 그런 것들은 새로운 기술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지금 뭐 반도체, 배터리 이런 데서는 조금 있긴 하지만은 다른 데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진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서 설비 투자나 사람에 대한 투자, 공채 문화가 이제 사라지면서 수시 채용으로 바뀌게 됐을 때 각자 도생, 자기의 능력은 자기가 키워서 회사에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일 경험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일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건 또 어떤 또 장점이 있을 수 있냐면, 신규 입사자들이 그만두는 이유가 직무에 대한 부족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에 대한 경험이 있다라고 해요. 이 일에 대해서 아니까 이 일이 어느 정도 힘들다라는 걸 알고 들었기 때문에 이 직무 부적합 때문에 그만두는 게 좀 줄 거다라는 것들도 있는 거고, 직무 관련 일 경험이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죠. 뭐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이라든지 저성장이라든지 기업의 교육 비용에 대한 감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규 채용에서도 경력을 뽑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지 않나요? 그건 좀 달라요. 신규 채용 때 경력이 오면 좋긴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외국계 유명한 기업들도 그렇긴 한데 경력직을 잘 안 뽑으려고 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전 회사에 있었던 그 기업의 문화가 섞여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생짜 데리고 오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경력직 채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 좋아하지는 않지만 바로 성과를 기대하기에 좋다라고 하면은 신규 채용이라도 경력직을 뽑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직무 관련 일 경험이라는 건 경력직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경험이랑 경력이 있는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급여를 받지 않고 한 형태의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이라고 이야기하고, 경력은 이제 급여를 받는 형태에서 쌓아왔던 것들 경력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대기업들이 직무 관련 일 경험이라고 이야기했냐라고 봤을 때는 경력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직무 관련 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르치고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회사도 좀 덜 그만두고 이런 관점에 나은 것 같아 라고 그 접근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경력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직무 관련 일 경험 다음에 일반 직무 역량, 전공 지식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하는데요. 전공 지식은 알겠는데 일반 직무 역량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역량평가, 역량평가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자라고 해봅시다. 기획자는 어떤 지식이 있으면 될 것 같아? 뭐 사업 환경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거는 이제 분석적인 거란 말이야. 근데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 업무를 할 때 필요한 그 능력, 예를 들어서 창의력, 분석적인 사고, 그리고 실행 계획을 할 때 그 꼼꼼함,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직무에 필요한 일반적인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공통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면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 뭐 리더십 역량이라고 하면 또 리더십과 관련된 역량 이렇게 되는데, 직무 관련 역량이라는 것들은 그 일을 하는데 직접적인 그 역량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관리 PM 이런 사람들 뽑는다고 했을 때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면은, 사업관리라는 이해관계자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를 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생산적인 발전 방향을 또 제시를 할 줄 알고 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능력들, 이거는 사업관리 PM의 일반적인 역량이 되는 거야. 각 직무별로 필요한 역량 같은 게 있어.
우리가 토론 면접 같은 거를 시킬 때 우리가 주로 행정직분들이라든지 뭐 사업 관리, 사업 운영하는 사람들이 토론 면접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랑 일하는 모습에서 필요한 역량들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뭐 대인 이해, 의사소통 능력, 뭐 설득 능력 이런 것들이 그 직무 관련 일반적인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무에서 필요한 약간 개인이 가진 역량인데 그 일에 직접적으로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역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에 대한 경험과 그 일에 필요한 역량군을 우선적으로 본다는 거지, 대기업들에서.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지식이라든지 그런 걸 본다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역량들은 직무마다 다 달라요. 혹시 모르는 게 있다고 한다면은 이 직무에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해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전부 일경험을 중시한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거의 그럴 확률이 높죠. 근데 다 일경험을 중시한다고 해서 일경험만 엄청 많이 쌓았어. 그런데 이제 대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다. 대기업은 떨어질 수 있지. 대기업들은 직무 관련 일경험, 직무 관련 이제 역량, 그 다음에 전공 지식 본다고 했는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라는 게 대기업에 입사 지원하기 위한 입장권 같은 거라고. 대기업엔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필기시험을 본다거나 모든 사람을 면접을 볼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한 차례 떨어뜨리고 이제 필기시험이나 면접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직무 관련 전공 지식과 관련된 그 스펙이라는 거지.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경험을 중요시 보지만 처음에 스펙도 없으면 올라가지 못한다. 면접에서는 일경험이 많이 통하겠죠. 그런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경험 많이 필요하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빠듯하단 말이지. 교육에 대한 투자도 쉽지 않단 말이지. 그 정도 요건도 안 되니까 바로 일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하니까 적어도 일경험, 그리고 경력직이 뽑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경력직이 뽑힐 가능성이 또 낮아지는 건 경력직 같은 경우에 얘를 급여를 얼마 줘야 되냐는 거야. 중소기업들 돈이 많이 없다고. 경력직 오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근데 경력직으로 왔는데 희망 연봉이 회사에서 감당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면 중소기업은 기분 좋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일 경험은 어떻게 쌓는 게 좋을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일 경험은 대학교 한 2, 3학년 때부터 프로젝트 활동, 공모전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지금 공공기관들 일경험 인턴이라고 하면 급여를 받아요. 경험은 급여를 안 받는 거라고 했잖아. 경력은 급여를 받는 거라고 했고. 근데 일경험 인턴이라고 해가지고 장기간 급여를 받지 않는 3개월, 5개월 내에 그런 인턴들이 있어. 그것도 일경험으로 치는 거지. 그리고 또 유사하게 또 일경험으로 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계약직 채용. 1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퇴사 사유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거는 경력으로 친다기보다는 일경험으로 또 인정받을 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퇴사에 대한 사유를 이야기하는데도 좀 어렵지는 않고, 그런 것도 일경험으로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지금 인턴 경험들이 일경험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경험을 쌓는 게 좋을 것 같고, 직무에 대한 배움이 좀 적다 하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회사, 조직 생활에 대한 그 경험도 어느 정도 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런 일경험 인턴이라든지 그냥 계약직 인턴이라든지 인턴을 했다고 한다면은 조직생활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얘는 기본 조직생활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점수가 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금턴이라고 하는 경우도 봤었어. 그런 경험들을 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 건, 좀 작은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좀 짧게 했다거나 계약직 인턴을 했다고 하는 것들은 다른 좋은데 회사로 가려고 할 때 도움이 좀 많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전에서 이제 경험했던 것들이 우리 쪽과 연관지어 보기에는 너무 좀 작은 집단이거나 작은 일들을 했다? 그러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자기가 지원하려고 했던 직무 그 하나의 바운더리 내에서 인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2,100명이 지금 넘게 늘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영상 중에 취업과 관련된 영상을 이제 정주행 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그것들을 보고 최종 합격했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너무 보람돼요. 우리 채널이 잘 돼가지고 인건비 정도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취업 아니면은 생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컨텐츠로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